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끄트머리에 잘생긴 남자, 새날의 기도, 핑크빛 남자, 자유한국당에게 핑크빛을 뺏겨서 굉장히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 남자,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자, 다음에 여성성이라고는 이로나치도 없고 맨날 쌍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마차님 너무 번쩍거린데요. 조금 더 소장합시다. 요거를 아까부터 조금 더 보여줘. 이렇게. 그렇지. 이게 조명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뒷 배경에 따라 상당히 좀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오늘은 그냥 마차를 그 최상급 버전으로 그냥 보세요. 저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빅컷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격 인하를 했고요. 다음에 G7 같은 경우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행동이 준비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이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아마 견학을 와야 될 거예요. 다음에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우리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한 이 어떤 파장이랄까요? 이게 어마어마해지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가장 잘된 체계로 제대로 된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다 미국이네 뭐 이러네 한국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시스템을 아마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WHO 사무총장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에 비해서 일본이나 미국은 너무 느긋한 것 같죠. 우리나라 보고 많이 배워야 될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코로나19 추경이요 11조 7천억 결정됐고요. 5일 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한테 최대 그러니까 12조 약 못 되는 그 정도 금액이잖아요. 6조 2천억 반 이상을 이제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풀기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내용을 보니까요. 감염병 방역 체계 고도화와 민생 고용 안정에 사용될 지출, 그러니까 세출 확대분이 8조 5천억, 그다음에 세수 부족분, 세입 결손분을 메꿀 비용은 3조 2천억 원 등 해가지고 11조 7천억. 이게 한 20조 정도는 돼야 실효성이 있다 그러던데. 근데 거기다가 지금 자유한국당 또 하여튼 자유한국당류 인간들이 어떻게 나올지 진짜 똑똑히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그 추경안 대로 그냥 그대로 통과가 돼도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출 형태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심사받고 대출 집행이 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자영업자들이나 이제 저소득층에서 필요한 어떤 그 절실함에 비하면 사실 이게 좀 시간 절차상이라는 이것 때문에 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통과돼도 그런 절차상 한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자유한국당이 진짜 딱 한마디라도 입을 붙여가지고 말을 못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은 이거 진짜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 시민들이 진짜 아셔야 될 게 지금 이쪽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난리가 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추경의 규모를 완전히 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계속 추경 규모가 너무 작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이 느끼는 것은 이 정도인데 더 난리를 치는 야당에서는 오히려 추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아니면 오히려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건 지금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메르스 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방역이라든지 이런 그 용도로만 쓰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것 때문에 서민들 경제가 나빠지는 거에 엄청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차이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는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당장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빼렸을 때도 한 11조 정도 쓴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그냥 그 병 치료에 뭐에 막는 거에만 쓰는 거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 삶이 경제가 나빠진 거에 대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화이팅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이야기는 그냥 공지사항처럼 알려드리는 거고 우리 방송을 보거나 듣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미래통합당 등 까는 거. 이게 대통령 긴급 명령권 일단 처음에 그게 그 이제 코로나 19 관련해 가지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발 간곡히 요청드린다 했는데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헌법상 76조 2항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 긴급 명령권이. 그러니까 긴급 명령권이라는 그 말만 듣고 긴급 명령권이라는 말만 듣고 뭔가 좀 대통령한테 대단한 권한이 있구나라고 착각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너무 멀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권영진은 사과를 했고요. 화상 국무회의 하는데 대통령님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도 쪽팔린데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황교안은 계속 주장을 했던 거. 근데 황교안이 누구야?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전직 대통령 권한 대행.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고 예. 법적 근거도 없는데 계속 대통령한테 긴급 명령권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황교안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에 있으니까 그게 뭐 헌법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법에 긴급 명령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쓰면 되지 않냐. 예.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나 보죠. 아니 근데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지금 사실 대구시장으로서 너무 쫄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 남의 탓을 하고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쳤다가 완전히 대치기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많은 알바들이 창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털에 권영진 시장에 대한 기사에는 권영진 시장 그만 징징대라 중앙 쪽에다가 계속 징징대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지자체 장으로서는 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비판을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풍에도 날아가는 허약한 시장이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다. 그 신통력 있는 아주머니가 있었죠. 그렇죠. 대구에. 그거는 권영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아줌마의 문제 아니에요. 그 장풍을 쏘면 어떡해? 그 아줌마가 기가 너무 세가지고 그 아줌마가 잘못한 거지. 장풍을 쏘신 분이 잘못했지 어떻게 권영진이 잘못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이야. 여성분의 장풍을 맞고 쓰러져가지고 엉덩이 뼈가 다치신 그분을 왜 욕을 하십니까?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아무튼 진짜 모자란 것들은 절대 안 돼. 봐봐요. 황교안은 진짜 말 실수하는 것 때문에 백브리핑 1분 하루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 게 무슨 정치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그 가운데 서울시는요 신천지가 공익을 해쳐서 법인화가 취소한다고 그냥 아예 나왔어요. 취소. 법인 취소. 근데 이거 법인 취소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공익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따져봐도 그러니까 목적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비영리 단체, 그러니까 사단법인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신고를 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다른 사업을 하려면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목적 사업 그 신고된 목적 사업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는 형태가 불법이다라는 주장과 고발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하. 그 이명박 때부터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뭐 제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진짜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지자체 장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재명, 박원순 대 권영진. 확실히 보이고 또 뭔가가 되게 쫄리는 게 있으면요. 그냥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뭔가가 쫄리는 게 있으면 과격하게 못하지. 저쪽에 대치기 들어올까 봐 이만희의 시계처럼. 진짜 그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고.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 화이팅이고요. 지금 우리 광역 단체장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도 그렇고 오거돈 시장은 약속 지키세요. 우리가 방송까지 해드렸는데 당선되고 2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출산 안 하시면 어떡해.
어? 2년 후에 오실겠죠. 2년 후에 또 선거 나가시려고. 나 뭐 그런 거지 뭐. 다 뭐 그렇게 어. 봐줘야죠. 다음에 그 저 충남 지사님도 약속 지키시고 왜 약속들을 안 네, 지키실까? 약속을 언제 지킨다고는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2년 후에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참. 자, 그 가운데서 지금 이런 게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하야 전단지 뿌리던 이 어떤 여성을 수갑 체포했다고. 그러니까 이 뉴시스인데요. 기사가 이딴 식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재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 주고 싶은 거죠. 대통령 욕을 했더니 수갑으로 체포해 버리더라. 상황은 전혀 달라. 그러니까 이걸 진짜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전한다면 헤드라인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60대 여성이 경찰을 폭행했다. 이게 사실 정확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내에서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경찰을 폭행하면 바로 체포해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유린한달까 조롱한달까 얘 기자가 난 뉴시스 기자가 이제 엄청 무식한 놈이에요. 타이틀을 여성 수갑 체포 과잉 논란이 아니고 이거 미국 같았으면 총살을 해도 그렇죠. 정당방위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손만 넣으려고 그래도 그냥 쏘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는 이거예요. 핸드폰을 손에 쥔 상태로 경찰의 머리를 가격하려고 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 정도의 그 진압은 가능한 게 경찰이 그럼 이렇게 난동 부리는 사람을 젠틀하게 수갑을 채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특수폭행의 공무집행 방해예요. 맞아요. 손에 물건을 쥔 상태에서 사람을 때리려고 때리는 건 특수폭행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그러니까 뉴시스를 포함해서 다른 언론사들도 이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헤드라인을 썼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사실 헤드라인은 전광훈 신도들 경찰 폭행 공무집행 방해 논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저는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언론사에 침투한 신천지 기레기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기자들은. 그러니까 그 신천지 어플리케이션 그 서버를 털어야 된다니까요. 그 서버를 털면 다 나와요. 일단 봐봐. 그 잠실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것도 사실은 전 스티커감이라고 보거든요. 경범죄 처벌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뭐 젊은 시절에 한두 번씩 다 싸워봤잖아요. 남자분들 술 먹고. 제가 군대를 좀 힘든 데 나오다 보니까 이 술 한 잔 먹고 한 몇 년 동안은 그 주사가 엄청 있었거든요. 제가 솔직히 뭐 대한민국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게 너무 그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많아서 제대하고 나서 한 4, 5년 뭐 5, 6년은 술을 먹으면 누구랑 되게 많이 대판 싸웠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20대 때. 근데 진짜로 파출소에 잡혀갔다. 근데 이제 내 기억 속에는 지금 다 말로 할 수 없는 내 나름대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 경찰과 현역 때 싸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경찰서 갔더니 오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뭐 난동까지는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막 대들고 막 몸 밀치고 이랬더니 그게 난동입니다. 난동이네요. 예. 방송 접자.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근데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발목까지 수갑을 채워요. 발목 수갑 채우고 그 특히 그 파출소에 가면은 있는 나무 의자 있어 긴 거. 거기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왜 기억이 나는 줄 아세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갔더니 전과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거든. 딱 조회해보더니 하나 있네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였어요. 나는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게 다 사면 받고 다 지워진 건데 그게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오죽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나 솔직히 고백을 드렸고요. 이런 걸로 제 뭐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그 정도니까 이 경찰을 폭행하고 이러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 이런 미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술 먹은 게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경찰이 어떤 제지 사항을 갖고 제지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으로 머리를 빡 쳐봐봐. 당연히 수갑 채우지. 말로 해도 되는데 말로 해도 화가 나더만. 아이고 자 저의 객기 전 세죠 뭐 진짜 얘가 그 드라마가 왜 생겼냐면 특전사 옷을 입고 휴가를 나왔는데 모 정당 당사 앞에 전경들이 지키고 있다가 당시 제 옆에 있던 여자친구를 쌍욕을 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모른 척 지나가? 그 명색이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 얼룩무늬 옷 입고 있던 검은 베레 쓰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 어떤 새끼가 막 그때 한번 대판 붙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부터 나는 파출소 하면 되게 짜증이 나고요. 가투나 갔다가 잡혀가고 뭐 이러는 건 그거는 진짜 훈장 같은 거였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반성 열심히 했고요. 그걸로 혹시 그걸로 저를 공격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적 있었어.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